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6일입니다. 2020년도 들어서는 첫 번째로 제가 하는 그러한 그 강의고요. 전체적으로는 11번째. 작년에 제가 11월 20일 날 시작하고 나서 12월 12일 날 5번째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말에 10번째 강의를 해갖고 이제 2020년도 첫 번째, 전체적으로 11번째 강의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그런 그 주제는, 우리가 새해가 됐으니까 2020년도에 그 부동산 경기하고 일반 경기 전망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2020년부터 2020년 초부터 2029년 말까지, 즉 이거 2020년대라고 이제 칭하는 그러한 그 시간인데요. 10년간 부동산 전망과 경기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2020년도는 가장 큰 그 중요한 요소가, 부동산 경기와 경기 전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 해인데, 바로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올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평균 다른 해보다 경기 전망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좋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 경기 전망이 좋아야만 다시 이 재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통령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거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어떨까요? 경기 전망이 좋으면 부동산 경기도 따라 좋게 되는 것은 확실하죠. 특별히 그 부동산 경기가 올해 좀 더 우리가 좋은 그런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9년도에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그 중국 그 물건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이 건축 자재 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19년도에 지은 집들은 이 그 값이 조금 약간 비싸게 매겨졌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분쟁 또는 어떤 다른 나라와의 어떤 그 관세 전쟁을 자제하는 쪽으로 흐를 걸로 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전망하고 부동산 경기가 동시에 좋아지는 해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죠. 은행 이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은행 이자도 계속해서 이 낮은 그 이자로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왜 경기하고 중요하냐면, 이자가 낮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에퀴티 론을 얻어요. 지금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 좀 더 세컨 모기지라든지 에퀴티 론을 갖다 더 뽑아갖고 이자가 싸니까,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 돈이 이 서큘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더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 2020년도는 우리가 막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부터 2029년 말까지 이 10년간 부동산 전망과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그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10년간에 대한 그 전망을 보려면은 우선 이 미국 정부가 지은 빚이 있어요. 그걸 갖다 내셔널 US 내셔널 뎃이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있는데 이게 1980년대는 거의 없었어요. 미국 정부가 빚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빚을 갖다 좀 지면 바로 그 다음에 갚는 그런 그 수순을 계속 밟아왔기 때문에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 남북 전쟁이라든지 또는 1950년대경 전쟁 중 2차 대전 그럴 때 확 올라갔다가 다시 그것도 한 20-30년 동안에 계속해서 내려가 갖고는 거의 없었는데 이상하게 1980년대 말 리간 대통령 때부터 이 내셔널 뎃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리간 대통령은 세금을 싸게 더 내리면 경기가 더 좋아져서 국민들이 더 소득이 높아지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래갖고는 우리가 세금을 내리고 경기를 부양하자 해갖고는 그때 경기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2008년도에 빚이 얼마큼 됐냐면 약 10조 달러가 미국 정부에서 진 빚이 10조 달러. 그걸 갖다 인구 수대로 나누면 인구 1인당 32,000불이 넘는 돈이에요. 32,000불 1인당. 이건 하루밖에 되지 않은 어린애로부터 100살이 넘은 노인까지 다 경제력이 있든 없든 돈을 벌든 안 벌든 모든 걸 다 합쳐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돈을 버는 인구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2014년도에 그것이 17조로 올랐어요. 6년 사이에 한 7조가 더 오른 거죠. 1년에 한 거의 1조씩 거의 오르는 거예요. 개인으로 따지면 5만 6천 불가량 됩니다. 이번에 2019년도 말에 보니까 23조, 약 23조에서 24조 정도 이제 향해 가는데 1인당 7만 1,000불씩 내고 있어요. 미국 국민들 중에서 7만 1,000불씩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많지 않아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빚을 짓고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미국 정부로서는 약간 위기예요. 그러면 이 미국이 현재 전 세계에 서큘되는 이렇게 통화가 얼마냐? 2조가 못 돼요. 1.8조 달러로 이 전 세계에 지금 이 달러가 프린트가 되어 갖고는 지금 순환이 되고 있는데 23조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 줄 알겠죠? 모든 돈의 10배하고도 훨씬 더 되는 돈을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빚을 졌으면 이제 이 워싱턴에 있는 국회라든지 행정부가 이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이걸 줄이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사실상 안 보여요, 지금. 왜 그런 노력이 안 보이냐 하면 이 미국 선거제도가 대통령이 4년 또는 8년 보통 그렇게 지속이 되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갖고 이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굉장한 긴축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체감 그런 경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개 그걸 갖다 쓰게 되면은 그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 대통령으로 되고 자기는 그냥 8년만 잘 지나면은 그 다음 대통령한테 이걸 갖다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 빚 갚는 거는. 그래갖고는 이것이 쭉 벌써 20년 이상 지금 20-3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지금이라도 빚을 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만 있어도 좋아요.
근데 계속해서 1년에 1조씩 이상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마치 그 한 달에 2,000불 버는 사람이 매달 3,000불씩 쓰는 거예요. 빚을 얻어갖고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갖고 결국 계속해서 쓰는데 언젠간 끝이 오겠죠. 바로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그 행정부에서 이제 또는 그 국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어떤 그 법 같은 거 같은 게 보면은 뭘 느끼냐면 미국이 갈 때까지 가고 이 빚은 이제 갚을 의사가 전혀 없고 갚을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전쟁이 필요로 하는 나라예요. 전쟁이 있어야만 다 뒤엎고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은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지금 전쟁의 기운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뭐 이란이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이 미국은 이 때에 맞춰 갖고 이 전쟁이 없이 그냥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갈 수는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 정책을 가만히 봐야 돼요. 이거 전쟁이 불행하게도 일어나는구나가 아니고 필연적으로 전쟁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이 미국 정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 2020년도에 경기 전망, 그 다음에 이 10년간의 부동산 전망인데 이 10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나리오로서는 뭐가 있냐면 이 사이에 이 미국이 어마어마한 그 돈을 찍어내고 그 다음에 US 세이빙스 원들을 무지무지하게 찍어내고 있어요. 국채. 이 국채를 무지무지하게 찍어내고 있는데 그 국채가 전부 뭐 일본, 중국, 타이완, 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쫙 퍼지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군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달러 갖다 전부 받아주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 조금 어떻게 좀 잘못되었고 이 달러가 잘못하면 이제 휘주쪽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은 즉시 달러를 방출하고 그걸로 이제 그 금을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실물로 이제 대체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 달러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환영을 받고 지금은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것이 끝날 경우에는 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미국으로 들어와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제가 보기엔 이 10년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높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계란 한 줄에 뭐 3불 4불 하지만은 그러한 일이 딱 벌어지면 그 1년 사이에 계란 한 줄에 30불 40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집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집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물로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금보다도 역시 그 부동산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집이 있으면 우선 렌트를 안 내고 그다음에 그 집에 대한 밸류가 늘어나고 그 집에 대한 융자가 있다고 하면 이 융자는 알다시피 그 빚인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는 빚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끔 돼 있어요. 뭐 알다시피 지금 뭐 100만 불짜리 집이 융자 금액이 지금 60만 불이 있는데 이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면 뭐 2, 3년 사이에 100만 불짜리가 200만 불이 돼요. 그러면 200만 불이 되면 집이 한 60만 불 그 은행 융자가 인플레이션 됐으니까 120만 불 내라. 그러나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냥 60만 불이야 60만 불의 빚이. 그러니까 그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그 위치에 서게 되고 에퀴티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부동산을 우리가 노력해서 사실은 구입할 때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가끔 또 다른 시간에 또 이 얘기를 하지만은 올해는 그 2020년도 새해 들어서 올해의 전망과 그 다음에 앞으로 그 10년간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